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많이 공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께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이 법의 필요성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구멍을 잘 메꿔나가고 혹시 엮이능적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굉장히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박진수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다 여러 필요성 말씀하셨고 이제 연도별로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규모 학교가 2014년 대비해서 2022년도 84개 교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이 압박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서울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남권, 강남, 소초, 송파, 강동구에 오히려 학생 쏠림이 있고 배정 갈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국적인 그 학령 인구 급감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모순전 현상 속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통폐합 문제가 상충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의원님 이제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에 도시형 캠퍼스 이 법안의 취지죠. 법안이 이제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 지역에서도 작은 학교가 늘고 있고 그래서 통폐합 압력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작은 학교가 갖는 장점이 있고 또 아이들의 토학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저희가 이 정부에서도 특히 교육부에서도 적정 규모 육성 정책이라고 해서 통폐합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통합 운영 학교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이음학교라고 하는데요. 학교국 간 통합 운영하는 학교들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작아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대책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된다면 결국 이제 통폐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사실 서울 지역의 개발은 대부분 고밀도 개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면적 대비 학생 유발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도시형 캠퍼스 신설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2개 유형 6개 모델까지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초품화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런 얘기가 있다던데 거기 젊은 세대들이 선호도가 되게 높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모델 중에 하나가 개편형 주교 복합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주거지와 교육학교, 주교 복합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그 기대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강동구에 그 학교인 그곳에는 이제 운동장이 없는 학교 이렇게 문제점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이현영 그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고덕 상일 그 3지구 거기에서 고덕 강동이죠. 거기서 주민 98%가 처음엔 찬성했다가 처음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가 다음엔 98%가 또 찬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 그 고덕 강일 지구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분교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로서는 학생 유발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이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서 캠퍼스 신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학생 수 유발로 인해서 통학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다른 학교에 수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통학 여건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기존 학교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이제 중첩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지역의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다가 이제는 많이 찬성으로. 처음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반대가 학교 신설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규 학교 신설을 요구하셨는데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저희 이제 학생 추계를 봤을 때 정규 학교 신설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정규가 어려우니 도시형 캠퍼스는 어떤지 저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정책을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학부모님들의 많은 동의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됐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연치원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따져서 이렇게 확인해 주셨었는데, 아까 그 사례를 보실 때 왜 일본의 경우에 통학거리 기준을 초등학교 4km 이내, 중학교인 경우는 6km 이내 그거에서 통학시간 1시간 이내로 수정한 경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경우를 조금 좀 더 이제 이렇게 특별법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도 해주신 건데, 이것이 오히려 그 학부모들에게 학교 안전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저는 고려사항 중에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었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학부모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사실 교육청 관계자도 계시지만 전부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학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면,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의 제 정책 자료도 제가 일부 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통학거리를 500m에서 1km로만 느려도 대부분의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교로도 통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학부모들에게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그 안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외 사례는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 때를 대비하면 여러 대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연기원 변호사님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피스 건물 리모델링 또 사례도 있고요. 영국도 보면은 주거용 건물 단지 내에 학교 설립한 사례도 있고, 또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격교육 학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이제 재개발하고 뉴타운 지역과 같은 대규모 학생이 유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도시형 캠퍼스 설립이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 그러면 새로운 학교 모델이 그럼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어제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 교육 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특수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던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와 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성 교육이 뒤에 부분은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많은 엄마들과 상의해 보면 우리가 사실 사립학교도 많이 있고 더 좋은 대안학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와중에 공교육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목표는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이유 때문에 아직도 공교육을 고집하고 있는 많은 엄마들에게 학교가 다른 외국의 형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교육을 지켜왔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운동장을 줄이고 공간 문제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 또 이런 견해에 대한 경청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현영 대표님께서는 아까 운동장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운동장 문제만이 아니라 급식실, 체육관 이런 공간 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학업 위주의 인지적인 그 영역에서만 되게 많은 강조점을 두고는 있긴 하지만, 애들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여러 사회성, 함께 이렇게 연대를 하기 위한 협력의 그런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체도 그렇고요. 그죠?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럴 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하여튼 본인의 좀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들 조금 좀 듣고 싶긴 합니다. 네, 아까 대안은 제가 마무리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있는 주등학교 교육 신설에 대한 법이, 아까 우리 의원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의. 근데 의원님께서 굉장히 권력이 있는지 잘 허가받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힘을 좀 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우리 이화료 교수님께서 외국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나라의 외국인들이, 저희도 외국 생활도 해봤지만은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굉장히 그들이 반하는 게 바로 이 운동장입니다. 네. 맞아요. 외국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운동장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없애고 선진국 따라가서 꼭 운동장을 없애고 그렇게 오피스텔형으로 한다든지, 그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 학원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학원 일부러 학교를 공교육을 그만두고 엄마들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아니면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는 과연 그게 글로벌 인재형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강점이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정말 실제 학교를 가보면요, 애들은 또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아이들 언제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쉬는 시간에 합니다. 수업 마치고요. 수업 시간 딱 종 땡 치면 미친 듯이 운동장으로 갑니다.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요구인 거예요. 실제 이 공립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이거를 또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그 특강, 강점을 살리는 그런 학교로 신설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항상 이렇게 대척점에 서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공간 활용이라든지 아이들이 학생. 근데 사실은 운동장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이라든지 그 함께 이렇게 활동 중심의 그 교육 과정이 부족한 거는 또 기존에도 그렇기는 합니다. 공간이 단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최근의 그 추세 자체가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에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럼 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쉬는 시간에 그 10분, 15분 쉬는 시간, 요즘에는 또 이제 블럭형이라 그래서 20분간 쉬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 시간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그다음에 신체적 발달이 그 시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자, 이화룡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아까 외국의 사례 같은 거, 사례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외국 가면 도시형 캠퍼스가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교들이 있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데 많이 그러는데, 아까 그 사례도 많이 들어주시긴 했는데, 그 대도시의 기존 학교들의 그 재구조화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진술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그 캠퍼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가 이제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학교 개념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학원과 같은 개념으로 될 수 있는 소지는 혹시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가 실질적으로 교류가 어렵게 되면 학교 그리고 필요적인 일정. 저도 뭐 운동장이 있어야 되죠. 운동장 없는 학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재건축하고 잠시나 이런 경우에 작은 이제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운동장 학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운동장이 우리 교육에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운동장은 꼭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학교 운영 뭐 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거기도 역시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학교를 그 정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이제 작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게 뭐 좋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우리 과제에서도 보면 그런 보완 사항들이 우리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